자,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방송. 네. 오늘 주제는 2017년 월전십이 바라보는 부동산 전망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이제 위기, 뭐 힘들다, 전국, 시국, 미국, 우리 삼국이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넘어서 성공하냐 요거를 우리 미녀 삼총사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가야죠. 제갈량님. 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과거에 머물고 싶어 한답니다.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미래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월전십은 애청자 여러분이 과거에 묻혀 살지 않도록 희망찬 미래의 길로 안내하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역시 준비되셨군요. 한결같이 저러시긴 쉽지 않은데. 네, 잘 준비하셨네요. 변치 않는 모습 그대로. 네, 변치 않는 포레버. 변치 않는 시은여사.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웃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지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웃어볼까요? 일단 아이처럼 웃고 자신있게 웃고 카리스마 넘치게 웃고 나부터 웃고 라일락 향기처럼 웃을 때 가장 좋은 향기는 웃음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게 웃음을 전파하고 싶은 신음여사입니다. 향기가 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그런 웃음보다 네. TV 보면서 헛웃음을 많이 웃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제가 왜 이거 준비했냐면 대한민국 지금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애국자네, 준비했습니다. 애국자. 우리 한국자라고. 또 유명한 한국자님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배짱님. 저는 뭐 앞에서 워낙 주옥 같은 인사말들을 해주셔가지고 크리스탈 같은 인사말을 해주셔가지고 고급져졌다. 네, 저는 오늘 동요의 음란 버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찌찌뽕.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몸매가 좋아. 너무 혼나네요? 좋아. 역시. 나 하나 아직 안 했는데. 빨리. 마저 해보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다리가 미끈해. 미안합니다. 오늘 정신줄 놓은 황금 배짱입니다. 연말이니까 특별히 준비했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우울한 요즘 그렇죠. 음란 버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PD님 웃음보 터졌는데. 제가 아는데 그런 의미로 똑같이 웃은 건 아니에요. 네. 어이상실이야? 저랑 10세 PD는 100% 다른 의미로 웃었다는 거. 네. 어이없을 때 웃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짠해서. 근데 잘 살린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좋았어. 아무리 찾아도 오늘 인사말을 찾을 수 없어서 전 저렴하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잘했어요. 그럼 오늘 2017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밤 몇 번 새고 우리 연말 파티 때 즐겁게 놀고 나면 한 2주만 뒤면 이제 2017년이 시작하는데 요 부동산 전망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가요? 예, 약간 분위기가 시작이 됐죠. 쎄한 분위기가. 정말 쎄한 것 같아요. 네. 내일이 또 미국 네. 금리 결정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삼국이 있죠. 중에 예. 솔직히 말하면 짱이죠. 미국 얘가 금리를 거의 100% 올릴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벌써 가상금리들을 그렇지. 조정을 다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네. 0.3에서 0.5 정도 이제 맞아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잠펀치를 좀 맞아서 막 후폭풍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때다 해서 또 한 번 올리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추가 거예요. 금리 인상? 네네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올 한 뭐 10월 이때부터 그 전이기는 하기는 한데 추석을 전후해서 임대 물량들이 좀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임대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올해 좀 유난히 안 움직인다 이게 아니고 좀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문제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한 개 살 거를 두 개를 사서 전세를 최대한으로 꼈단 말이에요. 그게 시세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세에 버블이 약간 껴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세가 조정이 사실상 들어간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전세. 그럼요. 10% 정도 보증금 다운해서 내려야 계약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모인 곳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제 올해 입주가 이제 12,000여 가구예요. 그러니까 벌써 엄청 많네요. 전세금이 한 4천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그 외의 지역들은 올 초나 2015년 네. 초부터 시작된 그 이주 수요들 그렇죠. 때문에 올라간 그 전세금이 단번에 내리지는 않았는데 천천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들은 전세가 계약되는 텀이 좀 길어질 뿐이고 금액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입주 물량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뭐 4억에서 5억대 정도 되는 곳이 그 정도였고 입주 물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은 7, 8억까지 갔던 그 전세가 많게는 한 5천에서 한 7, 8천 정도 떨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게 부동산도 네.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다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전세까지는 아니고 약간 전세 계약 기간의 텀이 좀 길어지고 금액이 약간은 조정받는 첫 단계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역전세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역전세까지는 17년에는 아니고. 조금 리스크가 그렇죠. 더 많다. 그때는 네,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더. 그렇죠. 강남권 그때는 같은 경우는 전세가 조금 쌓였다 그러면 네. 사실은 좀 깎아서 계약을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수도권에 수도권은.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까지 한 44만 45만이 네. 이제 17년에는 입주 물량이 18년. 풀려요. 네. 네. 그래서 18년도까지 77만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77만이면 인구 50만이면 어떻게 되죠? 한 도시죠. 네, 광역시 네. 100만인가요? 광역시가 대도시. 그렇죠. 그냥 일반 시. 50만이면 일반 웬만한 시. 일반 C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C급 아니고 C급. 시, 네. 일반 시. 도시급, 일반 도시급인데 보통 이제 뭐 정읍 이런 데들이 40만에서 50만 정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전세 금액이 네. 하향을 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가요. 물건이 많으니까. 네. 근데 한 지역에 다 뭐 40만 명이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어디? 나는 방배동 사니까. 그래서 이제 입주 시기 이 기간을 보통 2달을 주는데 그때 동안도 입주자를 못 찾으면 일단은 잔금에 이제 페널티가 붙잖아요. 네, 네. 네, 페널티가 붙고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금액 차액을 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계약금만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맞아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서 네. 잔금까지 그러면 전세로 맞춰갖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네, 한꺼번에 네. 쏟아지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잠실에서 2만 해가지고 전세금 반토막 나는 그런 현실이 몇십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냥 맞아요. 어느 단지에서 진짜 한 2분의 1 뭐 예를 들면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이 불을 안 켜면은 입주자를 못 찾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수순이 그렇게 되면 일단 입주 물량 증가하면 아파트 전세값이 당연히 경쟁적으로 이제 내놓다 보니까 하락할 거고 그 다음 수순이 역전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급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 수순대로 밟아가는 그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제 내일 금리가 인상된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든 인상을 안 하고 보합을 동결을 하든 네. 금리를 인하해도 우리의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누적 준공량이 많아요. 네. 준공량. 준공량이 건물 지은 건물을 이제 많아서 2015년도는 그나마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엄청 뛰었잖아요. 그게 2016년 초 중반까지 왔다가 네. 이제 갑자기 하반기부터 전세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매매를 지금 하락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고 일단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서 공급이 과잉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하고는 별도로 딸랑 금리만 있으면 인상하고 뭐 동결되고 인하하는 게 영향이 따로따로 미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미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른 효과를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예.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이 예. 돼서 지금은 조금 어려워진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 중에 지금 방배동도 그래서 전세가 하락됐냐고 네. 하는데 하락은 돼 있어요.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가을 이사철 예전에는 이제 봄 가을이 이사철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그게 깨졌고 네. 새학기 시작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수능 끝나고 나서 네. 방학이 되기 전이나 방학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 주로 전세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동안 주춤했던 게 지금 약간은 좀 계약률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액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네. 계약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네. 하는 얘기인데 댓글이나 뉴스를 더 네. 많이 보니까 네. 업무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일본처럼 된다 이제 완전 끝났다 뭐 이제 뭐 집산 애들만 이렇게 막 댓글 네. 좀 경박하게 많이 달죠. 그렇죠. 뭐 집값 폭락한다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두 개인데 네. 그래 2017년에 부동산이 만약에 폭락한다 치면 네. 그러면 거기 써 있는 말 맞다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떨어지면 집 좀 사자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민들이? 근데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였냐면 2006년부터였어요. 부동산 꼭지점 이렇게 찍었을 때 강남이 2006년 전부터인 그렇죠. 것이 우리가 IMF 때 네. 1998년도부터 그 이제 전부터죠.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을 네. 때 그래요. 이미 IMF 때 경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네. 김대중 매번. 대통령은 항상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네. 이미 부동산이 88년도부터 이제 호황을 누렸잖아요. 네. 조금씩 그래도 그 시대는 호황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서 경기 부양에는 부동산 부양만이 살 길이라는 건 알고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썼죠. 썼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적절한 규제책을 썼는데 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의 투기는 없다 그랬고 잡아놓은 네. 것이 2000년대 2004년? 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좀 꾸준히 이어진 거예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인이 잡아보겠다고 한 게 그 효과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나타났어요. 이미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소위 말하는 꼭지점이었죠. 네, 꼭지점이었어요. 네, 그럼과 동시에 그때는 규제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상승했죠. 아무도 네. 못 말렸어요 시장을. 안 됐어요. 늦게 네. 됐구나 늦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늦게 불이 확 붙은 거를 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해가지고 장치죠. 모든 공무원들 집 다 팔아라 해서 다 정말 팔았잖아. 다 파르셨죠. 대학 하나마저도 파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잡으신 게 사실은 2007년도에 그래서 잡힌 것이 아니라 2007년도 말부터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소위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때 2007년도 하반기에 주식을 다 뺐었어요. 거기에서 물리고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잡았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이제 아작이 난 거는 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작이 난 거지 네. 이미 서브프라임 정보를 왔을 갖고 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적 굉장히 많잖아요. 딴 서적 보지 말고 뭐 앞으로 부동산 전망 이거는 사실은 좋은 서적을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드릴 만한 서적이 있는 게 경제 역사를 말하는 서적들이 있어요. 뭐 달러의 뭐 무슨 뭐 하락이라든가 금리 시대 이런 거는 지나온 이미 금융의 선진국들은 영국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 따라가면 굉장히 이제 네. 힘든 상황이고 그만큼 할 수도 없는데 그때부터의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뭐 근본이제부터 일본의 토지본이제까지 어떤 현상이고 일본의 버블이 끼기 시작한 게 토지본이제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3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3배가 그게 우리가 말이 쉬워 3배지 100억짜리가 300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도까지 오른 게 25%밖에 안 올랐어요. 상황이 틀려. 그러니까 거품이 아직 안 꼈다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그거를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3배, 4배, 5배를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본의 항공터 하나가 런던 도시값이었으면 그게 말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네. 버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경제책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그 역사를 알아야 되네. 아니 경제 부동산, 과거의 경제가 어떻게 돼서 부동산. 지금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네. 이미 그게 동떨어진 시장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져가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 역사를 보면 흐름을 다 알 수 있다. 그게 반복된다. 네, 뭐 근데 그런 이제 얘기죠. 부동산만 봐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일본의 플라자 합의부터 해서 이미 그 플라자
합의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많은 걸 봐야 달러를 되네. 근본이제에서 금을 갖고 왔는데 달러 얼마에 바꿔줄게 이랬는데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느라고 달러를 수도 없이 발행했잖아요. 그러니 달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본인들 나라에 비슷해요. 보호무역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 나라의 경제를 살리자고 엔화를 절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본 엔화 절상을 시킨 게 일본의 플라자 합의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거기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거거든. 일본 스스로가 땅값이 혼자 뛰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그렇죠. 그게 시작에 이제 처음에 시작인데 그런 거를 알고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네 아니면 비슷하네 이거를 유사한 점 다른 점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아, 오랜만에 열띤. 오랜만에 이거 잘라서 만들어야겠다. 우리에겐 편집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무조건 10분의 1 토막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일본은 그때 버블이 낀 이유가 일본은 주로 기업체에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네. 대출을 해줄 때 기업체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부동산 경기를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줘야만 됐기 때문에 100%도 아닌 거의 120%까지 해준 거예요. 처음부터 부실이 예견돼 이미 있었네. 그러니까 너무 100%도 굉장히 위험한데 예. 120% 이렇게 해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10분의 1 토막이 난 게 지금도 우리보다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어떠냐면 2004년도 그때부터 아마 DTI 이거를 LTV? 했던가요? 예. 네. 예. 이미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하면 서민들이 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DTI를 규제를 했잖아요. 네.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규제책을 다 썼죠 그때는 네. 모든 규제책을. 네, 그래서 그다음에 투기와의 전쟁을 네. 선포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투기 과열제고 뭐 지정했고 그다음에 양도세. 그래서 네, 이제 막 조금 60% 50% 우리가 막. 2007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왔을 때 웬만한 서민들은 그걸 또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2006년 4분기 때 꼭지점을 찍었지만 그렇죠. 강북은 2008년 3분기 때 꼭지점을 찍었어요. 좀 맞아, 이미 맞아요. 네, 서브프라임이 2007년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늦어. 한 네. 템포 늦어 항상 시장이 그때 흐름이. 만약에 2008년도 3분기에 꼭지점을 찍었을 때 네.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그걸 회복 못한 부동산 가격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직도. 너무 고점에 산 거죠. 왜? 그때 꼭지점에 지금 샀으니까. 2015년대 오른 게 오른 데만 오른 거예요. 네.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맞아요. 안 오른 데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로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살던 곳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그 가산 디지털이 있는 쪽은 거기는 또 나름대로 비싸요. 많이 선방을 했는데 네. 그 외 쪽은 거의 20년 동안에 24평, 26평 이게 2,500만 원 오른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그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를 딱 벗어나서 그 벗어나면 바로 옆에만 조금만. 가면 완전히 뭐 20세기와 몇 세기처럼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개봉, 금천 이제 그 시흥 같은데 네. 이런 데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2년 후반대, 3년 초반대에 머무르고 네. 있어서 정말 거리가 차이가 안 지역의, 나잖아요. 편차가 커. 네, 같은 그런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냥 여전히 오르질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은 굉장히 싼 거야. 남들 막 10억, 20억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직도 막 2억 이러니까 얘는 엄청 싸니까 얘도 오르겠지. 오르겠지 해가지고 제일 위험해.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거지. 더 이상 이제는 더 맞아요. 안 오르겠다 한 곳이 오르긴 한데 지금은 역시 이제 조정을 받는 기간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적으로 수요는 있고 공급이 네. 부족한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뭐냐면 계속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재건축 지역들은 이미 묶어놨으니까 착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오니까. 신규 물량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경우는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 그럼 이주를 하면 그건 수요거든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주 물량이 다른 지역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이 너무 많아.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떨어질 때는 나 혼자만 떨어지고 다른 쪽은 막 신나게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악재가 겹쳐서 떨어지는 거는 이쪽 강남 쪽이 어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활활 타오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이제 물론 가봐야 알기는 알지만 어찌 됐든 다른 지역은 일단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확신해요. 네.
분위기를.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사전부터 미리 거품이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절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빙하기가 오듯이 네. 진짜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은. 꽁꽁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일부 지역은 우리 땜빵 PD님 말씀대로 네. 경기 이미. 수도권의 공급량 네. 폭탄 맞은 데는 아마 지방을 빙하기 포함해서. 정도 되지 이미 않을까 꽁꽁 싶어요. 제가 얼었어요. 그런 아는 데도 있잖아요. 파모 하모 일산 쪽 거쪽 네네네. 이런 빙하기가 올 데는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왜 위험하다고 느끼냐면 내 주변 사람도 샀다고 말을 하니까 왠지 그러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도 실제로 보면 이쁘다고 해도 나도 못 보면 아 그거 뭐 진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했다면 진짜 데스탄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는 연예인은 진짜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도 파 거기랑 네. 일 거기를 샀다고 하니 네. 정말 그 분양권이랑 이런 걸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조금 정말 빙하기 아니라 진짜 몇 명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으면 무조건 전화 일단 먼저 하라고 그런 것처럼 조금 걱정되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이게 그 보여서 분위기가 가열되니까 거기까지 번져간 건데 사실은 분위기가 번진 게 아니고 그 사신 분들 있죠. 매입하신 분들이 그거 막 움직인 거야 자체적으로. 마음이 동하는 예, 거구나. 막 오를까봐 거기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아직도 그걸 눈치를 못 채시고 예. 이제 기존에 막 해서 얼마를 벌었다 피가 얼마 붙었다 하는 거를 아직도 붙은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 예를 들어서 하남 미사지구나 이제 만약 송파 유래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송파도 있고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어요. 유래신도시 안에. 네. 미사지구는 하남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유래신도시도 네. 하남이 있고 미사지구도 하남인데 왜 여기하고 왜 다르냐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학군이 틀리죠.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해전구역 자체가 틀리죠. 일단은 하남이 있잖아. 또 네, 유래도. 네, 그러면 네. 유래 신도시 안에 송파는 피가 많이 붙고 하남은 적게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유래 신도시는 네. 비슷해. 똑같아요. 진짜요? 성파랑 동급? 왜 그러냐면 따라올랐어. 저번에 우리가 비교를 해줬잖아요. 안양에 평촌이 있으면 포일동이하고 평촌동하고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인데. 동이 다른데도 예. 불구하고 1억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음. 가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얘는 왜 가격이 똑같느냐. 이게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남이기도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딱히 학군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 학교가 네. 자,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송파를 돼 있지. 위례신도시를 보면 아니 왜 가격이 똑같느냐가 딱 한 가지예요. 원래 성남하고 하남이 똑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송파는 피가 붙었었다가 하남하고 성남은 피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왜 똑같아졌냐? 그게 거의 1억 5천까지 피가 갔거든요. 프리미엄이 왜 그렇게 갔냐면 우리가 학군하면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강남 학군이죠. 아니 이제 학군 할 때 네. 학군을 치는 거를 아, 중학교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처 유래신도시가 성남하고 하남이면 다른 데는 그 지역으로 가요. 행정구역상으로 학교를. 맞아요. 그만한 사이로 성남은 성남학교로 가고 하남은 하남학교로 가는데 위례신도시는 고등학교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는 거야 고등학교를. 아니 그러니까 학군이 어. 평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얘나 쟤나 그런 거예요. 똑같은 가격을 형성한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학군이 성남이 따로 있었고 예. 하남이 따로 있었다면 송파만 올랐고 예. 얘네 둘은 안 올랐을 건데 고등학교 학군을 하필이면 서울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피가 1억 5천을 넘어서 거의 막 호가는 2억까지도 갔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참. 아직 기반 시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학군 많이 미흡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저쪽으로 막 뭘 자꾸 보십니다. 우리 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2017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띠가 똑같은 내내 지키고 역시 부장님 마음에 들어요. 광고 등 딱 주니까 바로 치킨 광고. 내내 치킨 관계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내내 치킨 안 좋아하는데 그 음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 대리운전하고 치킨하고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인데 그분은 그나마 10년 전에는 용인에 사시다가 용인 아파트를 청산을 하고 4, 5년 전에 그래도 내곡동으로 보금자리 아파트를 받아갖고 오셨어요. 그나마 이제 엄청 잘하셨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은 금액이 좀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거기도 이제 7억 중반대 정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 세곡, 내곡, 우면 일단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특별한 학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강남권에서 재건축에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되면 거기도 타격을 받거든요. 강남이 지금은 입주 물량이 없고 이주만 하고 네. 재건축으로 다 이동을 하기 계속.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집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향후 이제 5년 뒤부터 빨리면 3년 뒤부터 있는데 양이 많진 않아요. 그럼 5년 뒤부터 해서 대단지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타격을 받는 데들이 그런 데들이에요. 언저리에 있어서 어정쩡한 애들. 네, 어정쩡하게 호재를 타고 같이 편승은 했지만 시기가 이제 이 옆에서 만약에 좋은 조건이 갖춰져 버리면 얘네는 그냥 안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3년 안에 좀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분하시는 차익 실현하고 그렇죠. 이제 네, 이미 차익은 실현이 됐으니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고 다시 메인으로 들어오실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똑같이 서초구의 방배동도 그래요. 예를 들면 방배동도 재건축하고 재건축이 없는 이제 그런 동이 있잖아요. 맞아. 워낙 크니까 거기는 그닥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 아는 그러니까 지인도. 이제 뭐 역세권이거나 네. 특수 뭐 타이틀이 있으면 뭔가가 있어야 초등학교 돼요. 주변이라든가 역세권이면 네. 가격을 잘 형성을 해요. 재건축 네, 지역이 일단,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떤 높으니까. 그 주변의 상황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이쪽을 강남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값도 가격 형성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타이틀이 중요한데 우리 황금배짱님 말씀대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거기는 정말로 교통이 불편한 거. 네, 딱히 제가 어떤 수서 이렇다. 바로 골목 학군이 출퇴근하는데 없다는 사거리 거. 하나 넘는데 40분 걸려요. 불편하죠. 지옥입니다. 살아보면 그게 아마, 문제예요, 사실. 예.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결국은 교통 때문에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미 벌써 10년 전에 겪었던 얘기거든요. 도우너 천상으로 나갔다가 집이 너무 싸잖아요. 경기도 용인 막 이런데 너무 싸서 나갔다가 이거는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걸리는데 버스를 탔다 하면 아침부터 초죽음이 돼 있으시더라고 다들. 못 버텨.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집을 30평대 살다가 차라리 서울로 다시 들어와서 반토막짜리 평수에 사는 게 더 편하신 거야. 역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야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 여기 하나만 있어요. 서울 시내는 9개 그러니까. 노선이 그냥 다 크로스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전에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진짜 막 전세난이나 막 너무 막 힘들잖아요. 전세값도 비싸고 평수도 작은 데서 막 고생하다가 갑자기 그 외곽 지역을 딱 가서 보는 순간 환경 좋죠. 막 초록이 쫙 펼쳐져 있고 집은 쾌적해 막 넓어 이러면 그 순간 지역을 까먹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계약을 해. 그러고서 한 6개월도 못 버텨. 한 3개월만 딱 살아보면 지옥인 걸 6개월이면 알아. 굉장히 많이 버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기름값부터가 전에 틀리고. 순간 반성하게 심사숙고 해야 돼요. 되네요. 왜냐면 제가 그 3호선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방역이다 보니까 고속터미널 하나 갈아타요. 옛날에는 맞아, 1시간 맞아. 막 2시간 출근했는데 지금 이제 37분 정도 걸리는데 그 하나 갈아타는 것도 고속터미널 엄청 많잖아요, 사람. 진짜 엄청 많죠. 불평불만 했거든요. 네. 반성합니다. 그래야 돼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것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못 보던 아이디가 들어오셨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암살 3. 와, 갑자기 이제 전지현 생각나면서 우리 또 깐순이 아빠님도 오셨는데요. 네, 깐순이 깐순이 아빠님. 아빠님이 우리 네. 저번 엊그저께 오셨던 맞아. 그리고 최동별님 예. 우리 또 예쁜 서유리를 데리고 네. 우리 또 아가는 잠만 잤어요 엄마 품에서. 예. 네, 그래서 깐순이 아빠님이 귀여운 아가를 또 데리고 오셨군요. 네네네, 너무 반가웠고 네. 이제 깐순이 아빠님 같은 경우도 신혼 초에 집을 사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한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고 아주 계셔. 심층적으로 상담을 네, 하러 오셔서 네. 조만간 이제 어떻게 좀 좋은 네. 저기가 방향으로 좀 결정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암살쓰리님이 성남 하남에도 고등학교에 있어. 예. 거기 고등학교 학교는, 없다는 게 아니고 학교는 그 있지만 위례 신도시가 네. 그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성남 하남 이쪽이 성남 하남 고등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송파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성남에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데 성남에 있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가 성남으로 가면 피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정말 칼같이 지킨다면 네. FN대로 네, 근데 항상 학군이 그 안에는 중요해.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그 성남 하남 쪽에는
아이는 네. 그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똑같다는 얘기 그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지 고등학교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리스크 얘기만 하고 네. 이제 네. 관리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 2017년 부동산 네. 제가 요거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말씀드리는데 네. 방배동에서도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돈 번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알기로 네. 돈 벌고? 주식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만 하고 네.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돈 번 사람들도 내년에도 벌었으니까 저금해놓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네. 분명히 가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거 혹시 살짝 우리 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 옆으로 살짝 흘려주시면 네. 귀를 쫑긋하고 들을게요. 그러니까. 네, 꿀팁입니다. 이게 이제 방배동에서 파신 분들은 팔고 잠깐 조정받을 때 또 사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만큼에 팔았는데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사기는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눈을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돌렸어요? 용산. 용산. 네. 용산 그 전자상가가 있는 그 용산. 아, 예. 중학교 때 이거 용산역 가본 적이 없는 그 주변. 용산. 네. 용산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용산은 네. 핫한 이슈가 많긴 아, 예. 하죠. 계속해서 네. 이슈거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랬다가 워낙-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다가 그 용산 그 사태 한 번 났었죠. 네. 그때 이제 주춤했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비싸니까. 최근까지 매국 못 주다가 최근에 다시 용투림 하고 있는 용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일단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는 네. 소형 지분이 거의 없어요. 아, 우리 재건축 네. 시장처럼 막 5천 뭐 이렇게 안 예, 돼요? 거기는 아, 재개발인데 5천, 6천 갖고는 접근 자체가 안 네. 되고 대체적으로 지분이 보통 한 12평에서 12평짜리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20평, 24평 이러는 단독주택이 적은 지분이죠. 단독주택으로서는. 그렇지만 투자할 때 보면 보통 5천에서 6천 정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1억 이상 올랐던 게 지금 떨어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해서 다시 용산을 재개발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 초입 네. 단계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금액 그런- 자체가 세.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이 커.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방배동도 사업 시행인가 난 6구역 같은 경우도 네. 평당 7천이 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용산이 서브프라임 바로 직전에 2006년도 우리 4분기 때 강남이 꼭지점 찍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용산이 다세대가 평당 1억 5천까지도 갔어요. 맞아요. 지분당. 지분당. 지분 그게 평당 이제 1억 지분이 5천까지도 갔어요. 좀 작긴 하지만 뭐 4평, 뭐 5평, 네. 6평 이런 것들이 1억 5천씩. 근데 왜 그런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멍청해서 그걸 샀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를 중요한데 그때는 거기가 이제 그 용적률을 네. 규제를 완화해주고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1000%는 아니고 800%까지 네. 해준다 아, 했어요. 이빠이. 그러면 우리가 이 800% 10평이 80평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평이 이제 800평이잖아요. 네. 10평 갖고 80평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100평에 200평을 짓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5천만 원이었어요. 아니면 4천만 원이었다 쳐. 방배동이 그러면은 저기 4배잖아요. 그럼 그렇죠. 4가 16이잖아. 네. 그러니까 적당한 1억 6천 가격이네요. 원이니까 네.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또 거야. 그렇게 들으니까 또 적당하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분값이 비싸다 싸다를 이제 따질 게 아니고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네. 용산에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보면 24평, 25평이 5천을 하잖아요. 평당 그러면 5천. 평당. 네, 평당.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 2억 갖고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비싼 거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여기서 네. 돈 버신 분들이 이제 네. 이제 그쪽에다. 좀 단위를 돈 보따리가 커졌잖아요. 그 보따리 메고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용산을 이제 짚어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네. 접근하냐면 그때 1억 5천 한 걸 알아요. 왜냐면 여기 방배동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리 가서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5천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맞아요. 그 단독은. 그런데 이제 무산됐고 또 지지부진하고 이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내려가기를 5천 얼마 이렇게까지 내려갔으니까 엄청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억 얼마 갔던 게 5천 얼마니까 근데, 싸다고 생각하는 네, 건데. 근데 그렇게 아.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저희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재건축은 똑같아요. 공수처럼. 네. 근데 감정가를 알고 비례율을 알면 네. 지분율이라고도 해요.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면 내가 추가로 얼마를 분담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럼 내 실투자한 금액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도 돼요. 돈만 있으시면. 네.
차이가 있으면서 또 일반 분양가하고 주변 시세가 일반 분양가가 더 낮으면 그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지역이라도. 애청자님들은 많이 오셔서 저희가 그 공식을 열띠게 다 네.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네.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죠. 지분가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네. 장은 네. 별님, 장은 달님. 네. 네. 그분께서 너무 아쉽게 네. 이제 하남 미사의 그 분양권을 네. 2000 몇 년도에 하셨다 그랬죠? 2014년? 그때 아주 저평가돼 있을 때 처음에 초기 단계에 하셨는데 그거를 오르기 직전에. 3억 얼마였는데 그걸 그냥 던져버리신 그냥 거예요. 던지셨어. 던지시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과자. 남과자의 이 7.5평짜리 지분을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사셨냐면 2,900인가 사셨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갈량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식을 대입해보고 네, 계산을 못했어. 해보니 처음부터 5천인가 7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방배동 재건축 계산해드릴 때 처음에 34평 하셨을 때 4억을 보고 가거든요. 네. 어구 너무 여사님 또 아니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4억을 계산하고 가는데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게 4억이고 26평이었을 때 뭐 2억 6천에서 3억이거든요. 수익률이. 이 남가자는 처음부터 7, 8천에서 1억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일반 분양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그 추가 분담금이 더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5천 아니 붙었다고 하셨나요? 4천. 4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내나 보면 단지가 뭐예요? 보통 남가자, 수색 이런 예. 데는 DMC가 아이파크. DMC 아이파크? 네. 아 거기도 그 상암 완전히 처음부터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어요. 상암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바로 그냥 길 하나만 건너도 그렇죠. 횡해요, 횡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1억도 처음부터 1억이 아니고 네. 부동산에서 그렇게 1억 2천을 예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계산을 예상만. 해준 거야. 예상만. 근데 왜 이렇게 수익을 조금 보고 들어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아니. 당시에는요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처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좀 업되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업되게 해줬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걸 왜 하신 거야? 아니 모르시니까. 그래도 1,000만 원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5천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밖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률이 있는 줄 몰랐지. 그래서 그쵸. 그걸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월전시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듣기도 전에 급해서 이제 오셨거든요.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예.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처음부터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도 중간에 약간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수적인 거 보수 플러스 보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내 수익률이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외부 상황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억 단위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처음부터 이러기 그럼에도 때문에 살아남을 수 불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세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1억 남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하남 미사보다는 서울 시내니까라고 하시면서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약간은- 않았어요. 그렇죠. 늦지 않고. 그것도. 예. 할 수 있어. 네. 그럼요. 할 수 늦지 있죠. 않았죠, 늦지 당연히. 않았죠. You can do it. 근데 상당히 또 보유 자산이 크세요. 네. 이것저것 그래도 꼼꼼하게 또 해놓으셔서 알뜰하게 해놓으셨구나. 적어도 마이너스 안 난 게 어디예요. 아, 그럼요. 네, 이건 그렇죠.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셔서 네. 애초에 남편분이, 멘토를 예. 잘 못 만나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적극적이고 그 지금 열정적이시네. 이제 아직 못 만난 거지 멘토를. 안 아예. 팔려서 그래. 이제 팔리기만 네. 하면 이제 바로 오실 건데 아직 안 근데 팔려서. 안 팔리는 게 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게. 아유. 호가는 4천이었는데 4천에 안 팔리고 있는 게 지금 그게 근데 없다고 17년째 보셔야 거기도 돼요. 얼어붙지는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미 그럴 수 있어요. 벌써.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걸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또 팔리게 돼 있고 아니 근데 하니까 중요한 걱정하지 게 않으셔도. 이게 왜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분양가가 5억 4천이에요. 근데 시세가 5억 7, 8천이라고 호가는 그렇대요. 아니 그러면은 일반 네. 분양가도 안 팔리지. 그러니까 우리 방배동에서 재건축 설명해드릴 때 일반 분양가하고 시세의 차이가 벌써 뭐 거의 한 1억 2억.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네, 2억 정도. 예. 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일반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반 분양하고 시세가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지금 여기 방배동에
보고 싶으신데 네. 그게 안 팔리니까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렇죠. 팔리기만 하면 바로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네. 물건이 나가더라도 또 다른 게 분명히 운이 되면 네, 있거든요. 네.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억하고 네. 있으니까. 예약하시고 네. 오시면 네. 됩니다. 아, 저희가 예약을 꼭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일정 빼고 어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안산에 있는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어찌어찌한 네. 비겁한 변명 같지만은 네. 우리 엄마들은 뭐 아빠들도 그렇지만 다 이제 통감하시는 건데 네. 세월호 네. 이제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네.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분향소에 다녀왔죠. 갔다 합동 왔는데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엄마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어깨를 들썩이고 울었. 너무 펑펑 울었죠. 차마 이렇게 뭐 메모를 애들이 해놓은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봤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그 메모 할 때마다 네. 그냥 눈물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제갈량님 눈 빨개졌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네.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잊혀져가는 누구 하나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이 그렇게 네. 그냥 그 꽃다운 아이들이 잊혀져가는 이런 그 현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제일 지금 큰 바람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열심히 봤습니다. 예, 아주 그 청문회도 좀 보면서 네. 안 좋은 점이요. 이 세월호에 대해서 사건 진상을 하는 거는 진작부터 했어야 됐는데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 뭐 했어요? 왜 지금 청문회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2년이 흘렀어. 2년이. 이미 이거를 정치 공작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진작부터 누군가는 이 진상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어야 됐는데 무슨 눈치를 보고 근데, 있었으면 지금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개입돼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든 거죠. 예, 그게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뭐 청문회 네. 나와가지고 뭐 네. 당신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너는 뭐 했습니까? 네. 왜 필러를 맞았는데 왜 내가 났네? 그게 네가 중요한 게 안 났네?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 메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네. 아유 뭐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네. 말이 상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잊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네, 네. 잊어버리면 잘못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예. 밝히고 안 밝히고는 이제 윗사람들이 네. 정말 양심이 예. 있다면 예. 명쾌하게 좀 진짜 밝혀줬으면 진실은 좋겠어요. 밝혀줘야겠지만 네. 일단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네. 잊지만 말아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오늘 일하면서 청문회를 한 축에 꽂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안 듣는데 세월호 뭐 이렇게 밝힌다고 해서 네. 정말 뭐가 나오겠건 했는데 결국 오늘 못 밝혔지만 네. 명확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네. 다음에 하기 전에도 또 한번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네, 네. 정말 온몸으로 예. 표현해 주시면 이거 그래서- 깐순이 아빠님이 하셨는데 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안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거거든요. 예. 깐순이 아빠님 정말 이 멘트 정말 네. 촌철살인 같은 멘트였습니다. 네, 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오늘 국정감사 보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네. 정말 이 촌철살인 같은 딱 멘트 딱 한마디에 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아, 이거는 그래서- 거의 진리죠. 네. 당연히 범인이 감추려고 하는 거니까. 네. 월전십 차량에 노란 노란 리본을 리본. 큰 노란 리본을 차 뒤쪽에 이제 다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꾸 이제 다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아침에 1억 프로젝트 우리 철거 현장 가면서 앞에 차가 노란 리본을 딱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여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PD님 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네. 아유 제가 변성별님 울면 어떡해요. 방송 중에. 그러니까. 우리 변성별님 말씀대로 계속 관심 가져야 하고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합동 분향소 갔다가 유가족분들 만나고 네. 오는데 유가족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예, 그것만 그래서, 원하신대요. 예. 다른 걸 바라시지 않는데요. 보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발 잊지만 네.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다 남자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아빠들이 눈시울이 거기도 이제 얘기하면서도. 하고 하는데 그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분들한테 안 갔다 하더라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금까지 했잖아요. 엄청나게 돈 많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유가족들한테 안 가고 다 어디 간 거죠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 수가 없어. 그런 돈 얘기 하는 거조차 이제 입이 쓴데 그쵸.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0원 한 장을 받지를 못하셨다는 거지.
네, 어떻게 도대체 그런 그 일이 많은 있는지. 돈을. 이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네. 경제도 이렇게 되고 예.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는 안 듣고 네. 자기들만 지금 등 떼쓰고 자식을 배부르게 가슴에다 세우는 거지. 묻었는데 그러니까. 억울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정말 진상 억울해요. 규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자식이 지금 그냥 생떼 같은 그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진실이 없어. 이게 다 엄마들에서 울라 그래. 그러지 말고. 너무 지금 억울한 거예요, 정말. 자, 그래서 제가 상황 네. 종료시키겠습니다. 우리 롤리울프님. 하지 마요.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명언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빛은 네.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예. 범인, 아무리 감추려 하는 범인 나오실 네, 겁니다.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예, 굳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의 사회를 실현해 봅시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약 꼭 미리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울음바다가 돼버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예약하면 안 되고 우리 분위기 반전해야 되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파티 있잖아요. 파티 파티. 우리 한번 네, 해야 네. 저희 되잖아요. 연말 파리 네네. 고속터미널에 있는 토다이 네, 이게 오후 3시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일찍 오세요. 왜 네. 오후 3시면 우리 저기도 항상 얘기 안 일찍 했는데.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갑자기 원래 100분에서 300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이 좋은 자리에 앉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3시라고 3시에 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또 이게 행사 시간이 네.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네, 네, 거듭 네. 강조하지만 네. 10분 안 돼요. 10분 가지고는 저희 애청자분들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20분 빨리 오는 분이 좋은 자리에 앉을 것 예. 같다라고 제가 우리 말씀을 제레미 콩님. 드립니다. 네. 우리 세레미콩님 또 우리 월전시 새 미녀의 스타일을 또 걱정하셔가지고 네. 우리 또 월전시 준비 액세서리 잘했냐고 공식 스타일리스트가 또 우리 애청자분 중에 네. 있으시죠. 그 공식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비공식. 아, 여기서도 비본실세요? 네, 비공식으로. 왜냐면 너무 바쁘신데 저희가 좀 네. 민폐를 요번에 많이 우리 끼쳤거든요. 맘대로. 우리 근데 맘대로. 지금 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맞아. 애청자님들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분이 꼭 말씀드리고 있으셔. 싶은 분이 계세요. 울다가 웃으면 네. 우리 누구죠? 조유별님. 예. 네, 우리 실력을 조유별님은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타고났어. 네. 어떻게 금매가 나오는 날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예. 정말 양쪽으로 아니 거머쥐셨잖아요. 오시자마자 스리플, 트리플로 하시는 네, 스리플 악셀이라고 해둡시다. 도장 꽝꽝꽝. 네. 왜냐면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기 전날 한숨도 못 주무신 분이에요. 예, 아주 열성 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성 팬님이야? 네. 이런 언니들을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행운이라고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화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쌩얼로 네. 오셨는데 엄청 예쁨을 폭발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너무 순수하시고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그분이 이제 아주 전문직이시거든요. 네, 뭐 네. 전문직이셔. 네, 여성 네. 혼자십니까?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려고 하셨던 네. 남성분들이 옷을 다시 집어넣으시는 네,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조유별님은 월전십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다고 네. 말씀하시는 병원에 네. 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이 출근하신다. 예. 예. 어머. 우리 수원빵채님에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자.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맞아요. 예, 수원빵채님도 오시자마자 네. 쓰리플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똑같으시네요.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열정이 그러게.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열정 플러스 행운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오시자마자 네, 네, 네. 정말 그러네. 좋은 똑같네. 게 똑같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인상도 비슷하세요. 네. 순수한 그런 모습. 저 애청자분들 다 똑같긴 하세요. 네. 그래서 다 인상들이. 우리 네. 애청자분들 월전십 애청자분들이 토요일 날 파티 때 오시면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분들을 다 뵐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상은 뭐 환상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의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레미 콩님이 예, 많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제레미 님께서 콩님이, 네. 그건 또 신뢰가 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파티 의상 드레스를 입고 오시는 분께는 네. 또 뭐가 있죠? 선물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 약한 PD님이 뭔가 네.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멤버들이 먼저 얘기해놓고 예, 예. 가면. 제가
확실히 아는 건 네. 그날 네. 애들을 위한 산타는 옵니다. 진짜 애들을 위한 산타는 애기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분장이 걱정하셔야 필요 됩니다. 없을 만한 네. 사람 건장한 2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산타는 1명이라네요. 옆에서 산타 씨다죠. 루돌프 같은 존재 한 명. 한 2명이 아이들을 또 케어해드릴 거니까 이번에도 또 애가 많이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큰 무언가를 빌려서 통으로 쓰려고 하다가 맞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공지를 사전에 드릴게요. 그날 네. 그 행사 연말 파티장에서 식순이 끝날 때가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 행사를 해보니까 이 가족분들이 핸드폰에 담고 싶은 사진을 마음껏 못 찍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미나 삼사가 드레스를 입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저희가 바로 미녀 삼총사가 식사를 포기하고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식사를 포기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미 꽁꽁 동여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희가 단체 사진 찍는 거 말고 별도로 미녀 삼총사분들하고 이제 소장하고 싶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정을 했으니까 이쁘게들 입고 오시면 정말 좋은 사진, 좋은 추억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땜빵 PD님 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저녁에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졌다. 부담 가져야 했대.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치킨 드시는 건 아니죠? 빙고. 사실 쌀이 없어서 치킨으로.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자 드레스 입고 오시면 좋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도 괜찮습니다. 이게 또 어머 그거 부끄럽게 어떻게 입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 타고 오시면 전부 무료 주차니까 저희가 다 내드릴 거니까 차에 한 번 오랜만에 정장에 드레스 입고 오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아요. 꼭 도전해 보세요. 안 되시면 너무 파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아 그렇다고 이제 뭐 저희가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오신다고 안 되면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컨셉도. 다 같이 즐기는 연말 파티인데. 부담 없이. 이소룡 컨셉인가 하고 이제 뿅 이것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날은 저희가 월전십 멤버들과 월전십 애청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파티를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정말 인생샷 한 번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드레스 입고 오시면 제가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세 PD가 원래 웨딩 촬영 전문이었다고 또 기똥차게 찍습니다. 우리 선남 선녀들은 특별히 좀 의상에 신경 좀 쓰시고요. 네. 한복을 입고 오시는다고 이제 헬리짱님이 말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복에 어울리는 선물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또 한복 괜찮습니다. 원래 가장 한국에서 알아주는 고급 옷은 한복이죠. 드레스는 기대됩니다. 일단 한복을 헬리짱님. 입으면 몸가짐 자체가 이게 좀 틀려지잖아요. 그날은 PD님도 추리닝에서 변신하시나요? 라고.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 내력은 보이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곳에서 파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진이 잘 나온 데서 파리를 할 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먹는 거에 중심으로 신경 쓰는 분야가 틀리시군요. 참고로 우리 PD님이 그날 입으려고 추리닝을 빨았잖아요. 그 정도면 최선이죠. 어떻게 알았죠? 그 정도면 10세 PD 최선입니다. 딴 거를 입지 않습니다. 단벌이잖아, 단벌. 네네네. 어느새 또 연말 파리 삼천포로 가서 오늘 주제와 무관한 마무리를 한번 했으나 저희가 다 잡고 가야죠. 오늘은 마무리를 내가 할래. 처음에 음란 버전으로 해가지고 너무 저렴해 보였어. 그래.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2017년도에 약간 다지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하지만 국지적으로 움직여서 살얼음판이 있는 데도 있고 완전히 빙하기가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고르시는 게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입지 좋고 호재 있고 한 데는 그래도 계속 거래량은 줄지만 거래는 될 겁니다.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걸 이미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신 접근, 소신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두 마디로 정리하셨네요. 우리 신부님은 매력이죠.
그렇죠. 난 그래서 정리하는 거 좋아하거든. 뭐 언제든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궁금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궁금하시다면 바쁘시면 전화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시간을 내서 미녀 삼총사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라 그러면 상담을 오시면 되고 네. 제발 어디 가서 뭐 사시기 전에 먼저 오셨으면 하는 게 네. 저의 제일 큰 바람입니다. 그렇죠. 빙하기를 아는 핫팩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꼭 손에 붙잡고 네. 저희가 우리랑 뭐 하자는 거 아니니까 네. 뭐 하실 때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아 내가 부동산은 월전십에 물어보면 된다. 언제나 열려있지 왜냐면 않습니까? 위험 매장님? 요소를 저희가 그래도 더 현장에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간과하거나 아니면은 내 욕심에 못 본다든가 하는 거를 저희가 완충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객관적으로. 되게 있어 보인다. 아까 좀 있어. 저렴했어가지고 아 정말 사랑하는 들어보세요 배짱이. 도움이 얘기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애청자 여러분들 연말 파티 정말 힘들고 빡세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즐기러 오시고요. 네. 연말 파티에 만나요.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연말 파티 때